네,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 아주 이벤트들이 대단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오늘과 내일 유로존과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중국이 18차 당대회를 이제 주중에 폐회를 하고 또 18기 체제하에서 일중전회라고요. 지도부 회의를 하죠. 중국 모멘텀 이번 주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동웅의 일목전략,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와 함께 기술적 시장 흐름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님. 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워낙 변동성이 컸고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재정절벽 문제를 이번 주 좀 딛고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이 대외 변수, 큰 이벤트에 휘둘리는 이런 장은 사실 판단과 예측과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밤사이에 뭐가 변해버리고요. 그런데 지난 7월 이후 22 금융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의 Q3에 따라서 갑자기 급등을 하듯이 또 최근에 보면 뭐 이런저런 문제들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 기술적으로는 또 과거의 섭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크게 보자면 주봉, 일봉이 또 다시, 일봉이 다시 나빠졌고요. 주봉은 이미 이제 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소극적으로 어디쯤에서 그나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조금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낙관론이 아니라 뒤집어 보시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유로존 문제는 계속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은 글로벌 경제가 파국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상 큰 일은 터지지는 않았고요. 계속 뭔가 대책은 내놓았죠. 물론 그것이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역시 재정절벽 문제가 그대로 가면 또 파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입장 차이는 있지만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연기를 시켜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양보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든지 뭔가 대책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겠는가. 다른 경제 지표들이 그런 대로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시장 휘둘리는 안타까운데요. 기술적으로 몇 가지 언론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위치를 보시면 일찍이 제가 이제 61개월짜리 큰 그림이 두 개가 와서 10월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이탈이 되면은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논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지수는 조정을 받으면서 일목의 구름 하단이나 100일 이평선, 나스닥은 121선을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그러나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는 12,700까지 와 있고 중장기 일봉상의 이동 평균선이랄까 지표들은 다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시 매도 조건에 걸려 있고요. 다만 이런 자리에서도 하락을 하면서도 그야말로 비빌 언덕은 없는가 이렇게 따져본다면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이 2점 지나가는데 지난 6월 4일이 중기 조정에서 최바닥이었을 당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음봉을 한 이틀 정도 그다음부터는 돌아나갔던 그런 전력을 본다면 낙폭 과다존에 좀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양봉을 부딪히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이벤트랄까 아니면 재정절벽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좀 되지 않는다라면 한계성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우선은 반등하기 좋은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형성될 때도 기술적인 하락, 나스닥의 하락, 애플과 같은 주요 종목들의 하락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또 저해한 것이 사실인데요. 애플이 왜 떨어진지에 대한 이유는 이미 익히 아실 테니까 놔두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묘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번 상승 시에 일목의 변화일로는 42 기본수치를 정확히 채우고 고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33, 34 그러니까 33 변화일을 채워놨는데 여기가 76 일목의 기본수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표치는 미달하지만 시간마디가 들어와 있다. 단기 낙폭이 과다하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시면 구름 주봉상 구름 상단 중기 지지선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지난 상승이 26주가 걸리면서 V파동이 나왔을 때 그로부터 다시 26주가 현재 V파동이 양쪽 날개가 갈매기처럼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상의 습성 리듬을 좀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에는 바로 돌거나 아니면 바닥을 만들고 돌아갈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앞에서 보셨던 다우지수의 낙폭하다. 그 다음에 S&P 500이 주봉의 기준선에 바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주봉의 기준선, 즉 지난번 전체 상승의 절반이 살짝 무너졌지만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이번 주에도 시도가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로화를 보죠. 예, 유로존은 그리스의 지금 단기적인 이제 자금 지원 문제, 그리고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을 바로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좀 또 애를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뭐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면서 유로화가 계속 빠졌는데, 이것도 보면 제가 억지로 갖다 대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쌍봉 칠 때 38일이 오르고 지난 주말까지 38일이 빠지면서 일목을 76 변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나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은 위치에 있다. 그다음에 유로화 주봉을 보면 16주입니다. 17이면 저희가 기본 수치로 보는데 바로 밑에 주봉의 기준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재정절벽 문제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는 달러 인덱스는 올라오면서 41일에 주봉이 16주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계속 그동안 지수는 흘러오면서 나름대로 지지선을 만나고 일목의 변화일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반등을 하기도 하고 지지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본 추세대로 흘러와 버렸죠. 근데 이번 주도 따져보면 이런 일수와 주봉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이따가 보실 코스피 지수와 함께 이번 주가 마지막 거의 고비가 좀 기술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초에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설령 주간 단위로 다시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좀 이번 하락 과정에서 나오는 중요한 맥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다우지수가 우리보다 모양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밀릴 때도 다우는 건재하게 버텼는데 지금은 보면 우리보다 오히려 다우지수가 조금 더 추세가 무너지는 일목의 균형 구름대를 밑으로 뚫고 내려온 모습들입니다. 다만 네.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걸로 보셨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어떻게 갈까요? 예, 우리 증시, 저희가 그 일목에서 순동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순동형은 뭐냐면 순조롭게 움직여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21일 평선은 계속 타주더라라든지 아니면 뭐 변화일을 가지고 따지자면 여기까지는 눌렀으면 그 다음에 순조롭게 돌아가더라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면 순동형이고요. 그것이 안 나오면 이게 순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구나, 이렇게 또 판단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파생 만기 때 화요일 변화일이 들어오니 눌러주고 수목이 돌아가자 그러면 화요일 어중간하게 들었다 빠져버리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만기에도 제가 아마 지난번 말씀이 화요일로 들어보지 말고요. 월화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수목을 돌리면 좀 그래도 그 뒤에 빠진다 하더라도 리듬이 좀 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오히려 들었다가 때려버리는 역행하는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지수가 떨어져도 대음봉으로 두들 맞고 그렇지는 않는데 이것은 주봉의 기준선 부분이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요. 말로는 이해가 안 되시니까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죠. 예. 자, 지난번 하락할 때 1884는 이제 그 일봉상으로는 구름 하단이었고 주봉으로는 보시면, 주봉으로는 그 기준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난주 수요일까지 덜어 올려버려가지고 목금이 떨어져 버렸는데요. 떨어지면서 결국 구름 하단 부근입니다. 종가상은 1900을 어느 정도 지키고 그리고 대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서 이제 속을 새기죠. 그런 사이에 개별주들이 가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는 자, 오늘이 일단 7월 25일로부터는 76 변화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균형표가 리듬을 따져가는 과정에서 뭔가 한번 변화가 오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상의 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초에 오늘 눌린다 하더라도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 매매를 하신다면 오늘 바로 아래 꼬리 달고 양봉이면 혹은 시가 대비 양봉이면 단기 일부 매수를 하시고요. 혹시 약하면 기다리셨다가 내일 양봉이면 단기 매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미 시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등시 매도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 매매를 하시고요. 가벼운 종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봉의 하락 목표치를 보면 우선 1880에서 70짜리가 세 가지가 나오고요. 여기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1850으로 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30의 경우에는 예비 수치로 두고 이 지수대에 가면 우리 시장은 또 상당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국민이 될 것이고요. 단기로는 70대에서 한번 상승을 노려보자는 말씀. 그 다음 그림을 한번 가보면요. 일자별 주가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 5일경부터 26일 동안 매도 신호를 보이다가 9일짜리가 지난주에 매수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매도 전환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919,
9일 시종선으로는 1920 위에 있어야만 다시 매수 전환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국면이고요. 그 외에는 보시듯이 전부 매도 신호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난주도 그렇고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노려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일선도 보시면 단기로 양봉 전환이 되었지만 1910, 1900 아래에서는 전부 이번 주 다시 매도 전환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역시 1920 위에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불은 지필 수 있다. 그래서 1920은 오히려 저항선도 되고요. 그다음에 1920 위에 올려놓고 계속 지지를 하는 동안은 매매가 가능한데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시간으로 이렇게 뭔가 좀 따져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월 15일에 달리기 표시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하고 종합주가 지수는 올랐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 주 월화에 그 일목의 변화일이 9개가 겹칩니다. 대개 이 정도면 뭔가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바닥을 주고 눌림을 주고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반등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약하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 보기 좋은 매듭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번 주에 하락이 좀 더 심화되거나 아니면 주 초의 반등 주 후반 눌림이라면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예 기다리실 분은 다음 주 주봉 양봉, 장대 양봉 하나 확인하시고 매매하는 방법. 그 전까지는 일체 들어가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단기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가 천상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4주째 주식 콘서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목균형표가 이제 어려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환선 기준선을 타는 종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론하는 종목들이 전부는 아니고 최상위 종목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이런 종목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 기준선을 타면서 추세 강화되고 있는 종목 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선을 깨지 않고 시다가다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가 빠지든 거래소 지수가 빠지든 계속 흔들리면서도 혹은 아주 견조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입니다. 항상 쳐다보면 가격은 높지만 1차 전환선, 2차 기준선이 이탈되기 전에는 이 종목 위주로 간다라는 전략은 현재까지는 유효하고요. 만약에 지수가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초에 큰 전환의 큰 전환까지는 몰라도 중기적으로 뭔가 매듭이 좀 시원하게 주어진다면 낙폭과 다주 종목 중에서 경기민감주를 한번 매매해보는 그런 투체들의 전략 이것을 일단 한번 꺼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과 대응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주간 기술적 전망 정리하면요.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반등식 매도 전략이고 다음 주에 큰 변화일이 많이 뭉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주목하면서 가시라고 하네요. 이동웅의 일목균형표 전략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